안녕하세요. 달라스 아동발달 전문가 애나킴입니다. 저는 요즘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1회에서 보면 우영우는 5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아요. 이 5살이라는 나이는 치료사 입장에서 너무 잘 됐다 아니면 조금 아쉽다,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나이가 5살입니다. 사실 ABA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분야의 치료사분들은 가능하면 3세 이전에 진단을 받아서 3세 이전입니다. 3세 이전에 진단을 받아서 늦어도 3세에는 어떤 조기 개입이 들어가는 것을 베스트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3세가 베스트 나이라면 5세는 그래도 늦지 않았고 아직 희망이 많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의 나이가 5살입니다. 그래서 딱 우영우가 5살에 자폐 진단을 받는 걸 보면서 그래도 좋다, 아주 긍정적이다,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센터는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폐 검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하이어 해가지고 저희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폐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느끼긴 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이 좀 남들과 다르다.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가서, 아니면은 부모님이 저희 센터로 오셔가지고 에이도스라는 어세스먼트 툴을 사용하여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했을 때 좀 더 자세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병원에 이제 리퍼를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2살 반, 3세 사이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폐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3세 이전에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저희 센터가 아마 그게 가장 유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전에 다른 센터에도 일해봤는데 이렇게 센터 자체적으로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빨리 ABA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결과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좀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매일 세션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도 많이 권해드렸는데, 이제 지금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주변 분들에게 너무 어세스먼트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받아보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일단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아이 발달이 좀 걱정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기준으로 부모님만을 위로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좀 기다리면은 발달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덮어놓고 괜찮다, 기다려봐라,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엄마가 좀 더 아이를 잘 케어해야 된다. 왜냐면 엄마들은 이미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아이를 더 케어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정확한 아이의 발달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어세스먼트 받는 거 추천합니다. 뭐 6개월에 한 번 받는 것도 괜찮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받으셔가지고 아이의 어떤 발달 상태를 엄마가 확인하셔서, 그리고 그러니까 발달 검사하시는 분이 발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아동 교육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세요. 그런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세스먼트 받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0세에서 3세 사이라면은 발달 검사가 무료예요. 텍사스 여기 달라스에서는 ECI 프로그램 있는 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시건,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의 발달 검사 하고 싶다라고 말만 하시면 무료로 스케줄 잡아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비용 청구 안 하고 그냥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받아보세요. 근데 아이 자폐 진단은 3세 이전에 받으면 좋고 5세도 우수하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7세에 좀 자폐 진단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죠? 느끼시고 있죠. 근데 그래도 집에서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아이들 좀 더 행동을 개선할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 먹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서는 이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기 때문에 7세 진단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러면은 아이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7세 치료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어릴 때 받고 치료도 어릴 때 시작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야 되는 시기,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시기에 좀 더 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일찍 검사하는 것을 저는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폐 하면은 언어 지연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요. 언어 우수한 아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언어 능력 뛰어난 아이들 정말 한 3분의 1? 대충 지금 떠오르는 아이들 생각해 봐도 언어 능력 또래보다 우수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다계국어를 해요. 지금 취미가 외국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봤는데 갑자기 콘니치와 하면서 일본어로 뭐 인사하고 뭐라고 말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재패니즈 어떻게 배웠어? 그랬더니 뭐 유튜브 보고 배웠대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그 언어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른 부분은 이제 자폐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자폐 진단은 받았죠. 하지만 모든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 지연 말고 이제 뭐 다른 뛰어난 능력, 뭐 서번트 증후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학에 뛰어난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암기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기 때문에 놀라운 만큼 많은 것을 외우고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예전에 제 클라이언트 아이는 5살이었는데 공룡 박사였어요. 별명이 닥터 다이노소어였거든요. 그래서 공룡에 관한 어떤 책이 있었는데 5세 아이에게는 조금 수준 높은 책이었어요. 막 8세, 9세용 그런 책이었는데 그거를 정말 맨날 손에 쥐고 다니면서 본인은 글씨를 읽을 수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읽어달라고 그래요. 읽어주면은 그 내용을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 책에 있던 어떤 공룡이랑 똑같은 장난감을 이제 발견하면은 그 장난감 그 공룡에 대해서 이제 줄줄이 설명해요. 이름은 뭐고, 뭐 크기는 얼마나 했고, 키는 얼마나 고, 무게는 얼마나. 그 책에 있던 내용을 이제 줄줄이 읽을 만큼. 그럴 때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지연, 뭐 조금 언어 지연만으로도 자폐 특징을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 언어 지연을 말 못한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 간혹 어른들께서 뭐 누구는 5살까지 말 안 했다가 5살 넘어서 말 엄청 잘했어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는 언어 수용 능력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다만 언어 표현 능력이 조금 지연됐을 뿐인데 그런 아이들은 5세까지 기다렸다가 언어 치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가 언어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부모님들이 좀 아시기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언어 검사 이제 하시는 거 추천하죠. 그래서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어요. 너무 잘했다, 뭐 너무 잘 표현했다, 아니면은 좀 모든 자폐가 저러진 않는데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드라마에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영상에서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우영우 드라마 처음 보면서 첫 1회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좀 정식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우영우 드라마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